최희의 세금살롱 오늘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리뷰할 책 바로 렛댐 이론입니다. 표지가 강렬하죠. 요즘은 표지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봐요. 딱 눈에 띄게. 늘 그랬듯이 제가 요번에도 이렇게 읽어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 플래그를 붙여왔어요. 부지런하죠. 사장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경제나 경영에 관련 책뿐만 아니라 자기계발서 이런 것도 쏙쏙 뽑아가지고 또 소개를 드리는데, 이 책을 사게끔 했었던 이유가 뭐였냐라고 하면 이렇게 3페이지에 걸쳐서 어떤 게 있냐면요, 흑백 사진이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요, 이 렛댐이라는 말을 사람들의 몸에 타투를 한 사진이에요. 렛댐. 그들을 내버려 두라라는 거죠. 이렇게 몸에다가 타투를 새기는 문구는 정말 나의 어떤 삶의 지표가 될 만한, 삶의 방향을 설정할 만한 그런 문구를 넣게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울림을 주는 문장이 됐을까, 그런 격언이 됐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 책을 사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렛댐이 뭐냐?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자면 내버려 두세요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뉴욕타임즈 1위 베스트셀러 작가 멜 로빈스는 마음가짐, 동기부여, 행동 변화 분야에서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전문가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의 책이 60개 언어로 번역돼가지고 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교육 팟캐스트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다. 굉장히 읽기가 쉽게 사례를 들어서 돼 있어요. 본인의 일화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술술 읽히는 책이었습니다. 약간 두껍기는 한데 두꺼운 것만큼 부담스럽지 않은 책이에요. 렛댐 이론이랑 자유에 대한 이야기다. 내버려 두자라는 간단한 말로 당신은 다른 사람을 관리하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 행동에 지나친 집착을 거두면 그제야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던 삶을 멈추고 진짜 나의 삶을 살게 된다. 다른 사람을 관리하거나 기분 좋게 하느라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고 그들을 내버려 두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내버려 둔다는 것은 무엇일까? 렛댐 이론의 핵심, 내버려 두기, 그리고 내가 하기다. 다른 사람이 자기 삶을 살아가도록 허용할수록 당신의 삶도 더 좋아질 것이다. 통제하기를 더 많이 포기할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렛댐 이론은 우월성이 아니라 균형에 관한 것이다. 어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돼요. 나의 부모님이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리고 나의 직원이 내 맘대로 안 돼요. 흔히 있는 일이죠.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그대로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내 맘대로 안 돼서 통제가 안 되는 부분에 집착하는 데서 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더 올렸으면 좋겠다. 더 많은 사장님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내 목표치에서 안 되는 거, 그거에 막 목매는 거예요. 숫자에 목매고. 사장님들 다 그렇지 않아요? 그 안 되는 거는 일단 내버려 둬야 된다는 겁니다. 렛댐. 안 되는 부분은 일단 수용을 하고 그대로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심히 할 때 비로소 그게 마음도 괴롭지 않고 더 잘 되는 길이다라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여기 보면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이 내 삶을 망치게 두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뼈에 사무치는 문장들이 나와요. 가족 관계에 있어서 여기에 나온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간단하다. 대부분의 성인은 당신과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질 것이다. 그들이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자. 그들이 반응하도록 내버려 두자. 그들이 당신을 의심하도록 내버려 두자. 그들이 당신이 내리는 결정에 의문을 품게 내버려 두자. 그들이 당신에 관해 틀린 판단을 하도록 내버려 두자. 당신이 온라인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거나 원고를 12번째 다시 쓰고 싶을 때 그들이 눈을 굴리게 내버려 두자. 다른 사람에 관해 걱정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보자. 단 한 번뿐이고 거치고 소중한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게 렛댐이라고 이야기는 되어 있지만 수용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든 아니면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는다던가,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 이런 게 나와 있지만 저한테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왔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비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교 때문에 힘들어하는가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스타 같은 거요. 이렇게 보면서 되게 박탈감 될 때 많이 있지 않으세요? 저만 그래요? 어떤 게 많이 배가 아프냐면요, 나랑
정일선상에 있었다고 믿었던 사람, 나와 가까운 내 주변의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걸 보면 그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딱 그거죠. 누가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대. 누가 주식 뭘 샀는데 엄청나게 올랐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 들으면 굉장히 배 아프죠. 근데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저자가 자신의 경험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절친이 하나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 집에 초대돼가지고 가보니까 아이 방이 완전 아방궁으로 해놨더라는 거예요. 절친이니까 아이 나이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 어린애인데도 침대도 퀸 사이즈고 당구장, 놀이방 이런 것도 막 따로 만들어주고 초호화로 지어놓고 사는 걸 본 거예요. 이걸 진심으로 기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가 꼬였다는 거예요. 쟤랑 나랑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왜 저 친구는 저렇게 윤택하게 잘 살고 나는 왜 빚더미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랑 같이 차 타고 가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걸까?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남편한테 약간 자책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사람을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거의 본능적이라고 봐요. 이거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그조차도 렛댐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군가의 고정된 속성과 자신의 속성을 비교하는데 집착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자기 학대다.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행복에도 해롭다. 바꿀 수 없는 속성이라면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버려 두자. 물론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 꽤 괜찮은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다른 사람의 성공이 부럽다면 잘됐다. 질투는 미래의 당신에게서 온 초대장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라고 초대하는 것이다. 당신이 열등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저자가 자기 절친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배는 안 아프겠죠. 역시 너나 나나 똑같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저 친구가 노력해서 저렇게 됐다고 한다는 거는 내가 저기를 가보지 않았지만 내가 간다면 나도 저렇게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잘 되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배 아파할 게 아니라 그가 성공하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그거를 타산지석 삼을 수 있는 거예요. 혹은 그 사람이 잘 됐다고 한다면 오케이 나도 저렇게 하면 되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새로운 것도 없어요. 창작의 영역이라고 하는 예술에서조차도요. 늘 하던 것 중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시대에 맞게 꼽아서 한 게 최고의 작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작이 아닌 일반적인 사업에서는 어떨까요? 얼마 전에 노희영 고모님이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걸 봤느냐면요. 누군가가 했을 때 한 번이라도 성공한 사례가 있는 아이템을 해야지 아무도 해보지 않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에 뛰어드는 건 미친 짓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성공 사례가 있다는 거는 대단한 동기부여가 되고요. 더군다나 그게 바로 주변에 있다는 거는요. 엄청난 성공 사례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옆에서 너무 잘 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게 비교가 돼서 배 아파할 게 아니라 오케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어. 나도 저렇게 하면 된다는 소리네. 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중요한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이런 질투나는 사람이 당신을 화나게 하는 이유는 당신도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일을 진작에 시작하지 않아서 화가 난 것뿐이다. 영감만으로는 무언가를 할 동력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분노가 중요하다. 비교가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는 이유도 여기 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이렇게 비교할 때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은 분명 당신이 아는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막 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통제 불가능한 부분을 통제를 하지 않고 렛댐 그대로 냅두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마음 가볍게 그리고 많은 부분을 정리할 수 있겠는가. 그대로의 통제 불가능한 상태를 수용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삶이 심플해지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렛댐 이 이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길래 타투까지 새겨가면서 그렇게 할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너무 요즘 정보도 많고 너무 잡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대잖아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이기도 하고 이런 때 오히려 이렇게 비워내고 수용하고 무언가 어떤 일이든 어떤 감정, 상황을 내버려 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